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KGS 전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정영호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입니다. 먼저 이제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를 또 알게 되셨고 이렇게 또 우리 학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라오는 것은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고 앞으로 생활 이런 부분에 몇 가지만 좀 당부하기 위해서 일단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 좀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따라오세요. 네. 호치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기 올 때 베트남 오기 싫었죠? 베트남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울면서 온다고 하잖아요. 가기 싫어서 이렇게 울면서 왔다가 떠날 때는 가기 싫어서 울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현실일 것 같아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이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자 공부해 볼게요.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24도를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제일 서늘할 때가 26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한국보다 덜 더워요. 그래서 대개 한 34도, 5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1년 내내 똑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늘에서 4월 말 정도 되면 4월 달이 되면 거의 미치고 힘듭니다. 더워서 막 해요. 그래서 그날이 좀 며칠이 되면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그게 비예요. 요즘도 보면 매일 비 오잖아요. 이게 11월 10일 전후까지 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기후? 열대 우림 기후 중에서 뭐? 몬순 기후라는 게 몬순 기후.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역. 그래서 이쪽에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은 다 이런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여기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 태풍 오고 뭐 오지만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보다 덜 덥다고 하잖아요. 한국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아마 또 덥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정도 되면 비가 와줘요.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어요.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4,500개 기업이 호치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쪽은 되게 이제 중화학공업 쪽이 많고요. 여기는 되게 신발, 그다음에 가방, 의류 이런 쪽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가전제품이 내려와 있고, 포스코가 분다고에 있고요.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지금 한때 15만 정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한 10만 전후일 것 같고요. 재외국민 등록이 된 것은 대개 여기 한 7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7만 8천 명 들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베이징이 5만 6천이니까 상상이 가시죠. 그 다음에 아마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하죠. 풍계리 일대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한국인들이 모여 살아서 마치 여기 한국 같습니다. 안부 쪽은 좀 덜하지만 여기 7군 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의 장점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제일 큰 장점은 아마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가 정말 뚜렷합니다. 정말 잘 찾아와요. 사람들. 뭘 시켜도요. 정말 잘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그런 것들은 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친구들은 깜짝 놀랐죠. 오토바이 정말 많죠. 오토바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중국산 오토바이가 많았었지만 보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일본 걸로 다 넘어갔는데, 오토바이가 발달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죠. 여기 배달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배달,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줌마들 이렇게 오토바이 하면서 뭐 이렇게 커피도 팔고 막 이런 분들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면을 보게 되면 아마 여기 호치민을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둘 애정을 갖고 이렇게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최소한 3년
아니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될 텐데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점이 나의 미래, 나의 진로를 결정해 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것은 호치민과의 만남은 여러분 운명적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게 돼요. 내가 그때 호치민에 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꼭 물어봐요. 너 호치민 살았다며? 베트남 한번 해볼래? 모레 한번 해볼래?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나의 꼬리표에 달고 다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베트남 지사에 파견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일부 학생들은 다문화 친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다문화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보배가 될 거예요. 한국하고 이렇게 베트남을 이어주는 그런 튼튼한 다리 역할, 그다음에 사업적인 면에서 교류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마 거의 국가의 길이가 거의 아마 칠레 다음으로 좀 길 것 같아요. 그 남북 이게 하노이부터 여기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한 1,8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나라죠. 칠레 다음으로 거의 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변화, 우선 호치민을 좀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베트남을 공부해보면 나름대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좀 얘기를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하노이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치민에 있습니다. 하노이가 먼저 생겨서 거기는 이제 4, 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2년째, 3년째입니다. 2년을 마무리했고 3년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학교를 여러 번 다니면서 해외에서 거의 한 14, 5년 정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해외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진로를 잘 찾아서 이렇게 잘 만들어갈까 이런 부분을 많은 노력하고 있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치민, 한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야 할까, 커 나가야 할까 그 부분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잡고 있어요. 하나는 영어 잘해야 된다. 영어. 해외에 나왔기 때문에 영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도 아마 캐치업 이런 거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영어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틔우고 입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학교는 여기 인근에 있는 한국 학교예요. 한국 학교는 한국과 똑같기 때문에 일단 영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9학년 정도까지 영어를 좀 여러분이 미국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만큼의 영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영어가 완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면 일단 또 대학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진로, 요즘에 이제 한국도 워낙 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진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요즘 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미래에 자신들이 어디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대학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만 준비가 된다면 하여튼 책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학 진로를 이렇게 잘 알선해주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영어 잘해라. 영어 잘해라. 그 다음에 그걸 갖추고 나면 학교에서는 거의 책임지고 대학은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서 잘 설계하고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공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국제학교에서 못하는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는 공과대를 진학을 할 때 반드시 한국에서 배우는 수학을 이수에 오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문과와 이과 비중이 7대 3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 이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관한 문제들,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만큼은 나중에 아시게 돼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40점 미만을 받으면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기회가 또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과로 가려고 할 때는 거의 한국에서 배우는 풀세트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이 장착되면 실제로 거의 못할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개 문제를 잘 해결해 간다면 한국 학교가 못하는 거, 국제학교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 첫 시간이니까요. 너무 긴장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다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학부형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이주연 선생님의 본격적인 OT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JS 교감 이주연입니다. 교과는 수학교과 맡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 같이 생활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마 첫날이라 많이 긴장하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어색한 점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야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재미있고 그리고 학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학교와 국제학교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따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가지거나 또는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가 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가지고도 계속 나가고요. 부모님들 다 들어와 있는 아마 저희 학부모님 단톡방에 제가 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 또 문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제학교의 글로벌적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학교가 가지는 한국 영어적인 교육 또는 뭐 캠브리지 교육과정과 같은 좋은 교육과정과 또 한국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 국어, 한국 수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 한국 대학교 진학을 위한 진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특화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나 초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중고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초등은 특히 외국어 교육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담임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원어민 선생님들이라 매칭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클래스룸을 통해 가지고 또 따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한 분의 5학년의 한국인 담임 선생님을 빼고는 모두 원어민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기본적으로 초등 저학년은 이 건물 3층에 있습니다. 그 3층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친해지고 아마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영어를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체능 교과가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트남어 교과가 4, 5, 6학년에 들어갑니다. 1, 2, 3학년은 베트남어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4, 5, 6학년에 들어가면서 베트남어를 영어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수업하는 베트남어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육도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체육할 생각입니다. 초등은 거의 영어 수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 국어와 한국 수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등 진로 진학에 집중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특히나 ICT,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 건물 1층에 컴퓨터실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코딩,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할 수 있는 교육에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등은 대학을 위한 진로교과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에 11학년, 12학년은 따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장 선생님이 진로와 특례 입시 면담에 특화되어 있어서 학생 개인별로 준비 과정을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토플과 AP 등 여러 교육 과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교과서는 AP 교재 또는 10학년까지는 캠브리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학사 일정은 각 부모님들에게 따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학사 일정에 학교 변동 사항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경일이라든지 또는 중간고사 같은 부분, 기말고사 같은 부분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꼭 체크하셔서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도 저희가 학사 일수가 91일로 2학기 학사 일수가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학사 과정 안에 국제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대회들이 명시를 여기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대회를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에 따르는 다른 내용은 저희가 클래스룸과 따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각종 영어대회, 수학대회 또는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사 일정은 부모님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국으로 이제 한국 비행기표를 끊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발생됐을 때 일정이 특히 중고등학생은 출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비행기나 내셔야 되고요. 뭐 체험학습 이런 것도 제가 좀 이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꼭 한번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빠르지만 요 앞에 부분은 부모님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천천히 안내하겠습니다. 자, 하루 일과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써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학교 등교는 8시까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한 학생들이 95% 이상이 됩니다. 개별 등교하지 않고요. 그래서 스쿨버스 안내를 행정실에서 내일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도착해서 8시 15분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조례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때 초등학생들은 핸드폰을 내거나 고등학생들은 대회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1교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초등과 중고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시작 시간은 같지만 초등은 수업 시간이 40분이고요. 중고등은 45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점심을 하고 5, 6, 7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7교시가 금요일만 6교시가 있고요. 월, 화, 수, 목은 7교시까지 운행이 됩니다. 특히 월요일날 7교시에는 자율활동이라고 해서 각종 영어 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7교시가 없습니다. 5교시, 6교시에 CA라고 해서 클럽 액티비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 클럽 액티비티가 중고등학생 포함해서 지금 현재 21개의 클럽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고등이 따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전체 숫자는 그렇습니다.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현재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클럽 액티비티 안에는 요가라든지 또는 오케스트라 또는 전문 댄스 또는 뭐 방송 이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ICT라고 해서 코딩을 만든다든지 이런 교과들도 다 따로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영어 연극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애프터스쿨이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마 캐치업이라는 걸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남아서 영어가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게 사실 영어로 바로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캐치업 프로그램이 오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국제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한국 국어나 한국 수학이나 또는 베트남어 과정에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후에 애프터스쿨, 다시 말해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생활규정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안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벌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벌점을 위반하는 학생들보다 상점을 받는데 포커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점의 가장 큰 벌점은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에 한국어를 쓴다라든지 이럴 때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뭐 벌을 받는다고 해서 어디 세워놓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제 외국어 시간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안내를 받고 이제 사인하고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누적 벌점이 쌓여지면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숙제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교육이란 게 학교만으로의 어떤 성장 발전성은 5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꼭 부모님들과 연계를 한다는 의미로 부모님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좀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상점제가 있습니다. 학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라든지 또 봉사 시간을 했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도와줬다라든지 이럴 때 또 상점을 부과해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벌점 부과 기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선생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랬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가는 별점이나 아까 상점은 사실 부모님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웬만해서 학생들이 큰 문제 없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가 그렇게 명시해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좀 더 상대를 배려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맞춰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자세히 안내해 드린 거고요. 이 평가와 시상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셔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기본적으로 1, 2, 3학년은 평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들이 포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수업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안내사항이 나가는 과목별로 원어민 선생님 포메이트가 다 나갈 겁니다. 과목별로.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은 이제 저희가 중학교를 앞두고 공부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기말고사는 칩니다. 예, 기말고사는 칩니다. 초등학교는 4, 5, 6학년. 각 과목별로 미리 일주일 전에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베트남어 이런 과목들은 테스트를 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과정을 4학년, 5학년, 6학년은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그 성적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수행평가라는 제도가 저희는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원어민 선생님들, 한국 선생님들이 이 수행평가, 다시 말해서 평가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평소에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숙제를 해왔니? 프로젝트를 했니? 토론 수업 때 어떻게 했니?
또는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과제를 내주고 풀어왔니, 교과서에 어떻게 됐니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지필평가라는 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시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각 교과목 특성상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필 비율과 수행평가 비율은 저희가 학기 시작하고 3주 이내에 클래스룸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뒤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G메일을 이번 주나 다음 주 개학하면 학생들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메일을 다 물어볼 겁니다. 초등학생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계를 해서 클래스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락을 다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클래스룸 사용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담임 선생님과 함께 클래스룸에 다 초대가 되고요. 거기에 모든 공지사항과 평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지필평가의 비율, 시험을 언제 치고, 무슨 과목을 치고, 언제 치고, 무엇이 준비물이 있고, 각 교과목별 클래스룸 안내가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초등 부모님들께서는 특히나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룸을 꼭 확인해 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그 클래스룸에 나와 있는 과제에 따라서 점수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3년 특례를 바라보고 오셨을 겁니다. 3년 특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 성적과 영어 공인 성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성적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되어지는 것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성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 1번 교과별 학습 수행평가 과정으로 평가가 된다. 그 다음에 평가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고사라는 건 지필고사를 말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구분된다. 자, 정기고사 중 1회는 수시고사로 대처된다. 이 수시가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반드시 중간과 기말을 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수학교과는 중간, 기말만 한 번 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칩니다. 하지만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한 번을 치고 나머지는 여기 말하는 수시고사,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지되어진 수행평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수행으로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도 수행평가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교과도 틀리듯이 원어민 선생님들도 수행평가가 60%이신 분들, 80%이신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교과목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론교과다. 그러면 수행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교과다 이러면 중간, 기말, 용어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각 교과마다 틀려지지만 최소 한 번 정도의 지필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기말고사 기간이구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반영 비율을 확인한 다음에 클래스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학년 초에 저희가 공지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 수시로 하는 평가와 지필평가, 시험 보는 평가입니다. 그 평가는 6대4 비율이 표준 비율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따라서 8대2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수행평가 영역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과제평가가 있습니다. 보통 국제학교라고 저희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보내시면 원어민 선생님들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과제가 많습니다. PPT를 제출을 해라, 뭐를 해라, 방송과 관계된 거를 제출해라, 또 풀어서 제출해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클래스룸에 각 교과마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수업 중에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수업하시다가 선생님이 프린터를 주시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써보기를 할 거야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은 이게 들어갑니다. 수업 참여도, 출결, 학습태도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지필평가.
교과목에 따라서 20% 혹은 40%의 중간 기말고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 성적의 보통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서 학교 급별 또는 교과 성격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실성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OT 때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까 학사 일정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사 일정 때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학사 일정 시험 기간인데. 네, 그랬을 때는 저는 시험 몰랐어요 막 이렇게 하셔도 이거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과목별 평균 점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학생들의 시험도 못 치고요. 또 그것도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과목별 평균 점수도요. 이런 거 있죠. 학교장에서 갑자기 대회가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 큰일이 있어서 결실해야 되는 경우,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평균 점수 100%라는 소리입니다. 100점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경우. 그러면 나머지 저 몰랐어요 라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질병 너무 아파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평균의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볼 때는 건강관리도 애들한테 일주일 전부터 막 마스크를 씌우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부모님들, 특히 중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오늘 아파서 안 갈래요 하면 성적 처리 안 됩니다. 반드시 저희가 종합병원 진단서로 바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특별한 경우들 무단결석이 되는 거죠. 아까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거 그럴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아니고요. 그 반에서 받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학사일정 어머님들한테 복사해 드렸는데 학사일정 꼼꼼히 보셔가지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가능하면 학사일정에 맞춰서 개인 스케줄을 잡고 공부에 나가는 스케줄을 꼭 잡으시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학생들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학교의 이야기를 믿고 꼭 맞춰줘요. 애기 괜찮아요 엄마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안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컨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기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전입생 성적 처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는 지금 1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2학기쯤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저희가 학기가 안 맞기 때문에 2학기쯤에 오시는 분들의 성적 처리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데, 오늘은 저희 신학기에 맞춰서 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기에 맞춰서 오는 것도 부모님들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일반 교과가 저희는 이렇게 A, 뿔, A, B, 뿔, B, C, D, E 이런 식의 성취 성적이 나갑니다. 일반 교과라고 하면 음리체 빼고 또는 특별한 진로 이런 식의 교과를 빼고는 나머지 일반 교과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점수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점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인 교과로 말씀드리면 40점은 지필, 다시 말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60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그 두 개가 합쳐져서 100점으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A뿔 A, B뿔 B, C, D, E라는 성취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머니. 네, 성취도는 이 기준도 저희가 국제학교 기준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라 한국 대학을 지원했을 때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취도를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체능 교과는 그냥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 체육, 미술, 진로 이런 과목들은 A, B, C로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다음 어머님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요. 자,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학기 중에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뭐 연휴 때 앞뒤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해외다 보니까 어디 좀 멀리 가시려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체험학습은 학기당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당 7일 이내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반드시 일주일 이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결제가 떨어지고 그 학생의 학교를 안 왔지만 출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면 중고등학생들은 결석으로 무단 결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지원할 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체험학습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교과에서 원래 국제학교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제도인데 7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신청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신청서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라는 건 나 언제 어떻게 이런 일로 갑니다. 보고서라는 건 어떻게 갔다 왔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내셔야 되고요. 자, 요 부분을 꼭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시험기간이나 또는 시험 후 3일간은 가능하면 체험학습 신청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기간에 하시는 분들은 아예 체험학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시험 안 칠 건데 그냥 여행 갈 거예요 라고 신청하신다고 해서 성적 처리가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점에 마이너스 1이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청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으신데 자,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 간다고 바로 신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 근데 왜 안 되냐면 3일 동안은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 본 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인데 이거 맞지?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본인의 받은 점수에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시험 성적이 잘못 나와도 저는 체험학습 쓰는 거예요 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험 끝나고 3일간에 좀 참으셨다가 그래야지 본인 성적에 이게 사람이 성적을 선생님들 체크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국제학교는 쓰는 게 많습니다. 라이팅. 네, 그래서 스피킹 시험도 따르고요. 쓰는 게 많으니까 학생하고 분명히 선생님하고 저는 선생님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 체킹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간은 가능하면 시험 신청을 안 하셔서 성적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만약 성적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성적 처리가 마감이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프터스쿨하고 캐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당, 애프터스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학기당 보통 한 2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좀 더 남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요 국가입니다. 음악을 잘 못했는데 노래 부르러 남기거나 그렇진 않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학년 격차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이 이 부분은 수학은 계단과 같아가지고요. 그 계단을 빠뜨리고 올라오면 그 계단에 빵꾸난 문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100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일단 수업을 해보다가 시험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애프터스쿨을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친구가 빠져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그런 과목들이 지금 현재 영어, 국어, 한국, 수학 정도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어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다 수업하시는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캐치업을 애프터스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하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귀가하는 3시 반부터 한 4시 50분 정도, 5시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캐치업 프로그램은 아마 입학하실 때 테스트 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봐가지고 나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좀 따로 들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아마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학기 중에도 시작을 해봤는데 나는 정말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캐치업을 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신청하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셨다가 학생의 상황을 좀 들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어라는 게 어머님도 그러시지만 평생 배워도 한꺼번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오신 친구들은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1년은 벙어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만 흔히 저희가 영어 교육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콩나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을 주는데 물이 빠져나오는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 빠져나온 물을 보시면 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귀가 들리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가 캐치업을 시키면 처음에 하나도 못 알아듣다가 선생님이 볼펜을 꺼내라 책을 펴라 못 알아듣다가 캐치업 조금 했는데 금방 영어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지나고 나면 애들이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는데 말을 못해요. 이제 이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아, 했는데 왜 안 늘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정답이고, 특히 저희 학교는 사실 원어민 선생님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이 친해지거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치업에 대해서 실시 방법은요, 원어민 선생님 일단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영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이 아예 배치가 되셔서 그분들이 아주 그 캐치업도 초급, 중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나눠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제일 걱정인 게. 네. 그래서 너무 단번에 이거 했는데 막 얘가 왜 말을 못해요 막 이러고 백화점 데리고 가서 빨리 음료수 사와 막 이런 거 시키시고 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막 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천천히 제발 시켜주시면 캐치업 시작하면 한 달 지나면 부모님들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배웠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막 이러니까 힘들어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예 사러 가지도 않고요. 네. 자,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캐치업 프로그램은 보통 일주일에 4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어머니. 4번 정도 진행이 되고요. 보통 금요일은 없습니다. 왜? 어떤 분 금요일까지 해주세요. 이런데, 금요일은 애들도 숨도 쉬어야 되고, 금요일은 말씀드렸다시피 5교시, 6교시 클럽 활동 시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좀 뛰어놀고, 네, 농구도 좀 하고, 체육관 좀 놀고, 네, 한 2시간 정도 놀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 없이 좀 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 진행될 예정입니다. 캐치업은. 네. 자, 시간표 혹시 보시면은 3시 반부터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나 요 분들 이제 중학교 분들도 좀 괜찮으시고요. 한 고등학교 이제 10학년, 11학년 이렇게 혹시 저희 학교로 오신 분들은요. 아마 교장 선생님이 조만간에 한번 진로 설계나 입시 설명회 또는 교육과정 부분을 지금 뺐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지금 초중고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 과목에 뭐에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들으시면 이제 초등 부모님들 일어나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1시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뭔 소린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안내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입시 설명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이나 국외 대학에서 저희 학교에 와서 여기서 입시 설명회 또 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대학에서 와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학년, 12학년은 교육과정에 커리어가 들어갑니다. 진로거든요. 네, 진로가 들어가서 이제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그 시간에 들어가서 어떤 대학에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영어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로 아예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엄마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애들은 안 따라온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양쪽으로 푸시를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도 안내를 하고 부모님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의 완전 전문가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학부모님께서 중간에라도 문의를 해보시면 이제 왜 특례할 때 우리 애는 뭐 학기가 빠져요, 우리는 몇 학년을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아마 개별로 질문해 보시면 명확하게 정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베트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게 어떻게 보자면 한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를 통해서 베트남 문화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베트남에 살면서 베트남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한매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매라서 베트남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어도 한다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 넣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초등학생은 베트남어 선생님이 아예 영어로만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베트남어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잘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중급반에서는 베트남어 2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OT가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이 그 상부회점제를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학생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준법 정식이나 질서 의식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해 나가는 과정들을 저희는 꼭 교육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라는 게 너무나도 자율성이 강조되어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로를 배려하거나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이런 제도가 있고요. 저희가 또 독특하게 국제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학생들 입학하면 너는 솔라야, 막 이렇게 너는 루나야, 너는 뭐야,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재미있는 학생에서 진행되는 4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또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애들이 잘하게 되면 상점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3번전제가 같이 그 팀에 소속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저희가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날 7교시가 자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율 시간에 저희가 하는 일들입니다. 월요일 7교시 교과 과목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는 비교과 과목이 진행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그러니까 영어 대회라든지 또는 한글날 대회, 한글날 뭐 글짓기 대회 같은 것도 있고요. 미술 대회가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매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균형 있는 대회가 월요일날 7교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클래스룸에 미리 공지를 해서 원하는 친구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대회에 모두 다 참여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친구가 하는 걸 봅니다. 내가 잘 못해도. 그런 게 쌓여져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영어대회 나는 애가 지금 영어도 안 되는데 이런데 참여를 해서 한 줄이라도 하게 되면 다른 애가 하는 걸 보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회가 굉장히 좋은 대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똘똘한 친구들은 막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도 물론 있죠. 엄마가 신경 안 써도. 네, 아주 급좋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어머 이런 대회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친구들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저희가 동아리도 정규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모여서 공부하는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내 걸로 만들면 한국 학교와 국제학교의 장점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 걸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관심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성대회, 뭐 진로 탐색 대회, 뭐 여러 가지 대회를, 그 다음에 컴퓨터와 관련된 코딩 대회, 수만 가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그래서 뭐 급식할 때 봉사를 한다든지 점심시간 때,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오시자마자 좀 이따 안내가 될 텐데 저희가 메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어떤 친구가 새로운 전입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좀 이따 해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어색해가지고 나 누구랑 얘기하지? 밥 먹으러 누구랑 가지? 그리고 이동 수업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음악실도 가야 되죠. 컴퓨터실도 가야 되죠. 미술실도 가야 되죠. 이럴 때마다 그 메이트 친구가 안내해 줍니다. 아예. 네. 그래서 여기야 같이 가. 밥은 여기서 먹자라고 해서 그게 아예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누가 도와줘야 되게 아니라 아예 아마 메이트 딱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봉사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고등학교 되시면은 부모님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베트남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제 교회 봉사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본인의 또 다른 능력치가 보여집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어학당에 가서 제가 그 한글 친구들 데리고 가서요 한국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 가서 봉사하면은 그 어학당에서 저한테 봉사 시간을 줘서 학생들이 받아오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기본적으로
월요일 7교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는 대회뿐만 아니라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7교시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학급 세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급 세우기 활동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대회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다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뭐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고중 따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따로 또 대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반장, 부반장에 대한 선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입생은 바로 반장, 부반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학기는 지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이 지나면 반장, 부반장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대의원 학생회가 또 따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야, 뭐 루나야 이렇게 얘기했던 유니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학교 홍보활동, 학교 축제, 또 학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학생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까지 쭉쭉쭉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에 다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 자세한 부분 또는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이해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설명회가 있습니다.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종종 저희가 공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셔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학교를 조금씩 이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렇게 어렵게 또는 이제 마음을 굳건히 먹고 저희 학교를 믿고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선생님들 포함, 저 포함, 선생님들 포함 모두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또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로 부모님들도 저희를 믿고 조금은 기다려주시고 조금은 힘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서 풀어나갈 수 있고 부모님들이 믿는 만큼 또 학교가 성장하고 학교가 성장하는 만큼 학생도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몇 가지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국어 담당하고 계세요. 우리 이재현 선생님이 마무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관 선생님의 자세한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저 이재현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상담할 때 저하고 다들 한 번씩 만나셨을 거고 아니면 목소리만으로 저를 좀 익숙하게 들으신 분도 계신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1학년 수지, 그 다음에 1학년 서우, 그 다음에 12학년 가장 형님 중우 뭐 이렇게 다 참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학교의 특별한 제도와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학교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입생들 전체는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유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국제학교에도 있는 하우스 시스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교생을 내 유니버스 안에 묶어서 초중고생이 수직적 결합을 통해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생들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등교되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가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라구나, 나는 루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활동들은 각종 대회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1년간 총 점수를 내서 학기 말에, 학년 말에 우승팀을 겨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하는 제도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감생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는 제가 이 메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입생, 신입생이 오면 각 반에 한 명이 그 신입생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트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는 그 친구가 정해져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동 수업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과제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잘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걱정 안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또 노력을 하고 신입생들을 제가 학기 초에 좀 잘 살필 것입니다. 잘 적응하고 큰 문제가 없는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신입생들 모두 지금 3개월 입학 유예 과정을 거치고 입학을 확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자동 입학이 허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까 잠깐 말씀하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매주 금요일 5, 6교시에 전교생이 다 하나의 동아리를 선택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규 동아리인데 지난 학기 초등은 4개 동아리, 중고등은 16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동아리에 자기가 선택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아마 이번 학기는 좀 더 늘어난 수의 동아리 활동을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 활동이고 이것도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진로와 맞춰서 본인이 관심 있는 친구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길 바라고 꿈과 끼를 살려서 자신의 진로를 잘 펴갈 수 있는 활동이니 여러분들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잘 들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교과목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드리는 공지는 모두 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 G메일로 내일이나 모레에 이 구글 클래스룸 초대하는 메일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것을 수락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G메일이 안 왔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 등교한 후에 교무실에서도 직접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는 각종 양식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식을 찾을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학부모 단톡방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미 다 학부모 단톡방에 계실 건데 혹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지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사항은 가장 빨리 여기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OT가 끝나면 이제 교과서와 교복을 구입하고 돌아가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실 교과서는 케임브리지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를 구입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한 교복은 여러분들 이제 치수를 재고 입고 가셔야 되는데 교복과 체육복 한 벌의 가격은 91만 동입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복 개수는 상의 3개, 하의 2개, 체육복 한 벌 그렇게 구입을 하셔서 돌아가시면 되고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초등은 상의가 흰색, 중고등은 상의가 네이비색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잘못된 색깔을 가져가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치수가 맞지 않더라도 다시 갖고 오면 행정실에서 교환을 해드리니까 오늘은 이렇게 금액 이렇게 납부하시고 구입해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구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식과 통학버스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다음 주 등교하시면서 월요일부터 바로 급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식 신청을 대부분 하셨고 통학버스도 대부분 신청하셨는데 급식은 신관 6층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두 다 한식으로 제공되고 맛있는 점심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이제 스쿨버스를 타게 되는데 저희 학교는 스쿨버스 색깔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데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거는 버스의 옆면에 학교의 로고와 학교 이름을 잘 보시고 다른 버스 타지 말고 저희 학교 버스를 타시길 바라고 탑승 장소와 시간은 학부모 단톡방에 내일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버스를 월요일부터 이용해서 등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저하고 카톡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셔서 필요하신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행정실에는 수납이나 서류 관련해서는 행정실로 직접 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혹시 학생이 학교 생활하다가 긴급하게 학교에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이 교무실 긴급 전화번호를 잘 저장해 두셔서 연락을 하시고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모든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긴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안내사항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방역과 도색 작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투어는 하실 수 없고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G층으로 내려가셔서 교복과 교과서를 구입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생들 모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